여기까지 해서 이제 캔들, 굉장히 많은 캔들을 배운 거지, 사실. 캔들의 종류, 그 이제 기본 캔들부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캔들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상승 지속이고, 지금 페이지 수로 따지면 지금 페이지가 73페이지야. 지금 이제 끝난 데가 72페이지인 거지. 72페이지인데, 처음에 시작한 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1페이지야. 약 50페이지 넘게 계속 캔들에 대한 막 설명을 계속 했어. 그리고 캔들도 너무 종류가 많아. 기본 캔들만 해도 13개. 차트 기술 기준으로는 13개. 근데 영문 HTS 기준으로는 20개. 이게 기본 캔들. 20개가 기본 캔들인 거지. 거기에 이 상승 반전 캔들이 영문을 기준으로 28개. 이것만 해도 근 50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 상승 지속 캔들이 또 10개. 그럼 한 60개? 거기에 하락 관련된 캔들, 하락 반전 캔들인 거지. 하락 반전 캔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5개. 그럼 60개, 뭐 25개면 벌써 85개, 83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지속 캔들이 10개. 그러면 거의 90몇 개. 그지? 거기에 이제 사케다 정보까지 하면은 이제 100개 정도 되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지. 음, 내 말은. 그치. 머릿속으로 계속 이걸 뭐 암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뭐 숫자거나 아니면 뭐 문자화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암기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이거는 완전 그림이잖아. 그림 암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쉽게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을 계속 한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그 50% 이런 이 50%라는 얘기도 없는 거지. 원래 책에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음봉이 하나냐 두 개냐 이쪽 거는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쪽 거는 삭제해버리고 음봉이 앞에 하나만 있었어. 아니면 음봉이 두 개가 있었어. 기준을 좀 잡자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잡고 하나만 있다. 음봉이. 이 음봉 앞에는 양봉인 거지. 그래서 음봉이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이 음봉 하나만 기준으로 잡고 50%를 치고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얘만 따지는 거죠. 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뒤에 음봉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하나만 있는 경우지. 밑에 얘가 없는 경우지. 그지? 네. 이 뒤는 나머지는 동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뒤에 음봉이 있든 말든, 그럼 음봉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동기야.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지? 경우의 수가. 얘는 사실 얘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굳이 따진다면. 음.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를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얘가 더 밑에 내려와. 그러면 얘가 돼버리는 거네. 네, 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런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 세 가지밖에 없겠다. 그지?
이 상승관련 캔들에서는 얘하고 얘는 같은 거고. 하루에 나오냐, 아니면 이틀에 나오냐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기준은 항상 공을 세 개만 생각하는 거고. 그지? 앞에 양봉 하나 그려야지. 삼봉이니까. 예? 음. 음궁 그려도 상관없지. 음봉 그리면 이 기준이 되니까. 이제 음봉이면 얘보다 작으면은 상관없겠지만. 음봉이 이제 어떤 음봉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그려도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양봉이 되든 음봉이 되든 어쨌든 음봉이 요 안에 이 포함이 되거나 또는 요 위에 있거나 해버리면 음. 그럼 또 이봉이 돼버리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 세 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봉쇄계 매수법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양봉 매수인데 어떤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음봉을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 그리고 윗꼬리가 살짝 나왔을 때 그러면 나는 아 이거 상승 반전한다 라고 생각하고 사겠다라는 거지. 요 정도 가격에.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서 마진은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는 마진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보다는 낮거나 이 정도보다는 좀 높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가 치고 올라갔어. 이미 위에. 그러면 나는 안 사겠다. 음. 난 2, 3%야. 그러면 이제 옵셔널인 거지. 거기서부터는. 2, 3% 이미 올랐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조금 약간 높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판정 이 상승 반전 캔들은 이미 나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공을 가르쳐 줄 때 상승 반전 캔들에는 상승 지속형이고 상승 반전 캔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불리시 스타일이 있다고. 이미 한 10% 올랐어. 또는 이미 5% 올랐어. 3% 올랐어. 네. 이런 상태면, 이런 잉태형 상태면, 아, 내가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도 상승 반전 캔들이라고. 네. 추후에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캔들이거든. 그러니까, 옵셔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봉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떤 캔들이야? 상승 반전 캔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고 싶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못 사고 치고 올라간 케이스에서는 어떡할 거냐. 그것도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 그지? 네. 이미 올랐어. 다음날도 또 오르고 있어. 오늘, 이게 오늘인 거지. 그러면 이 다음에는 추가 상승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좀 이제 이해를 했을 거로 믿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발생이 되는 거지. 하락반전 캔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음봉이 하나냐 두 개냐, 이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하고 이제 쌍을 맞추려면 양봉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그럼 얘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될 거고, 얘를 좀 더 가운데로 얘를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장 기울게 있으니까. 공 3개 매매법이지만, 공 3개지만, 앞에 거 하나는 동케어. 그지? 그 상태에서 3개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반대로, 이 매도법은,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50% 하락하는 케이스. 그래서, 어, 치고 내려왔어. 더 내려와. 그럼 어떡할 거냐? 청산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데 수익관이 아니야. 그래도 청산할래?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어. 이봉에서 샀는데 지금 종가에서 샀다고 치면 이미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 1, 2%예요. 음, 그러면 나 이거 손절할래? 음, 네가 지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네가 샀는데 떨어졌어. 이거 손절할래? 근데 나는 손절 안 하고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지? 한 달 정선 돌파든 3개월 정선 돌파든 이 6개월 중장기 정선 돌파든 아니면 1년을 기다리든 그래서 단기 정선 돌파를 기다리든 그런 것들을 기다린 다음에 다음 타이밍에서 물타기를 충분히 해서 내 평단가를 확 낮춰주면 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생기니 향후 올랐을 때 이제 기존 이 100만 원어치 샀을 때 대비 지금 들고 있는 이 1000만 원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나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윙으로 끝낼래?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옵션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은 물량이 많으니 한 1%나 3% 정도의 수익만 얻고 절반을 매도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리스크는 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것보다는 5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게 덜 쫄린다는 얘기지. 네, 그런 측면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거지. 그렇지만 1000만 원어치를 다 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세력보다는 내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니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되겠다. 또 재료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확신이 들면 90% 이상의 확신이 들면 굳이 한 주도 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내 매매법상 나는 스윙 기반의 단기 투자 정도까지만 할 거야. 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상까지 다 해버리는 거지. 아무리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고 해도 나는 스윙 기준으로 계속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매매법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야. 그렇지만, 이 봉색의 매도법은 아직 근간이 되는 스타트 이어에서의 근간이 되는 매도법인 것이 그지? 얘는 근간이 되는 이 공색의 매수법을 만족을 못하면 난 안 사겠다라는 거잖아. 나는 안 사겠다. 네, 왜? 여기가 무릎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봉색의 매수법이 나는 무릎이다. 무릎에서 사서 이 봉색의 매도법에 해당되는 여기가 나는 어깨다. 그래서 나는 이런 봉에서만 팔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해됐지? 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수법과 매도법을 설명을 한 것뿐이라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장대항공 하기 전에 장대항공보다는 약하지만 준장대항공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갭상, 이 상승 갭을 나타내는 거지. 이 여기서의 상승 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일 종가라고 하면 어제의 3시 30분 그 가격이라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음날 아침 9시에 반영이 되면서 발생되는 이 갭, 이 차이, 그 차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승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꼬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꼬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원가를 가지고 이 3시 반과 9시 사이에 그 차이로 인한 이 주가의 변화, 주가의 갭, 그것 때문에 이 갭이 생기는 거지. 이 꼬리부터 생각하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엑스파일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음, 라는 얘기인 거지. 자기만의 이렇게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좀 내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가 있었던 거고, 네. 나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라는 거. 내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갭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숙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솔직히 240. 한 달씩만 해요, 한 달씩만. 기준이 이게 한 달 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 기준을 삼을 때 600봉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표시가 잘 안 되고, 근데 240봉을 기준으로 하면 표시가 이렇게 잘 되니 눈에 확 들어오잖아. 들어올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보여. 이두 번째 겹상양분 얘 있잖아. 여기 찾았잖아. 두 번째 겹상양분 여기 또 있잖아. 여기 맞네. 두 번째 겹상양분 여기 있잖아. 삼봉. 아,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삼봉.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쉬워서 네. 그래. 예, 정대항공은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준점을 삼을 때 네가 지난번에 이 대형주 얘기를 할 때 최소 3% 이상 한 5%까지는 내가 사도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200%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이제 대형주. 매수 가능이 아니라 대형주인 경우는 봉이 3% 이상이면 장대 양봉이다. 맞아. 근데 매수 가능은 뭐예요? 매수 가능 매수 3%까지는 사도 된다고. 이 5%까지는 사도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장대 양봉일 때 음, 장대 양봉이 터졌고 그 장대 양봉에서 3%에서 5% 사이에서는 사도 된다. 음. 음, 5%까지 올라도 나는 사겠다라는 거야. 장대 양봉에서 중형주다, 산다? 중형주다 그러면 7%까지도 나는 사겠다. 소형주다 그러면 10%가 장대항공의 기준이잖아. 네, 그러니까 3, 5, 10, 너는 이것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근데 내가 산다면 장대 이미 기준에서 올랐다니까? 사면 이미 올랐다니까? 5%에서는 올랐어. 근데 이제 중형주인데 10%에가 있어. 그럼 난 안 사겠다. 근데 얘가 다시 이제 조정받아서 7% 정도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은 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옵셔널인 거지. 5%에서 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싼 가격에 잘 산 거고. 네, 수험주도 마찬가지야. 10% 정도까지 와서 산 10%에서 이렇게 VI 발동됐을 때 되자마자 딱 사면은 잘 산 거지. 음, 20%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15%까지, 그러니까 20%까지 올라갔다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16%, 17%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럼 안 산다고. 근데 15% 밑으로 딱 떨어졌어? 그럼 난 거기서부터는 산다고 또. 음, 왜? 20%까지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이럴 때 사는 경우에는 보통 절반 정도 가격,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그 정도 물량만 산다고. 절반. 절반만. 그래서 한 200만 원어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원어치만 산다는 거지. 예를 들면 1차 매수를 할 때. 그래서 욕심은 조금 버리고 그 대신 기준점은 잡아놓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전체장이 너무 안 좋아. 음, 그래도 그러면 이제 또 한 절반? 그래서 한 200만 원에 원래는 100만 원어치 살 텐데 음, 50만 원어치라도 사서 기준점은 잡아놓고 싶은 거지. 이 종목은 추후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나도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전체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장이 안 좋으면 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사고는 쉽고 음, 그럼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6% 먹었어. 그럼 아이씨 뭐 땡큐인 거지 뭐.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 매매법대로 하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수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내가 매수를 했다면, 내가 직접 매수를 했다면 최소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100주 막 이렇게 샀겠지. 그래서 그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된 장대 양봉,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된 갭상 양봉, 얘네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된 하락갭,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된 이 절대 음봉, 이런 거에 관심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되는 장대 음봉이라고 하면 이런 얘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 음, 얘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얘가 이제 장대 음봉이야. 음, 어? 조건식은 다 만족하잖아, 그지? 빵 쏘면. 네, 조건식은 만족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 지금 1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금 5만 원에서 발생한 한 4만 몇천 원에서 발생한 장대 음봉이라는 거야. 네, 그잖아? 음,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은 여기서 이 심리적 고점에서 발생한 이런 장대 음봉 음, 얘가 아니라는 얘기야. 네, 이런 애가 아니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이봉의 해석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음, 여기에서 물론 추가 하락해. 지금 여기도 보면 추가 하락하잖아. 이봉 이후에 반등한 다음에 추가 하락해. 음, 그렇지만 이봉이 여기서 지가 하락해봤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여기서 이 고점에서 나온 이 장대음봉이 나와서 그럼 나는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 거야. 음, 그렇지만 이 음봉에서 이 장대음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팔고 그냥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지가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질지. 난 더 버티겠다. 또는 여기에서 어, 뭐 한 달 정선 돌파, 3개월 정선 돌파 이런 내용들로 나는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선 돌파가 이렇게 쭉 되면 얘나 이쪽에서 나는 더 사서 이런 봉에서 지금 여기가 11%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런 봉에서는 내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 장대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인 거냐면 MACD 레이트를 봤을 때 얘 때문에 물통의 시작이 이제 또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물통 한가운데야. 음, 물통 한가운데에서는 급등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급등락이. 이 불통에서도 급등락이 되잖아. 네, 물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물통도 이 급락을 하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면 급등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가 이 물통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네, 허우적대는 거죠. 주가가. 음, 이런 심심한 주가가 아니라 막 이런 심심한 주가 있잖아. 이런 심심한 주가가 아니라 급등락을 일으키는 위치가 물통과 불통, 이 불통뿐만 아니라 물통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충분히 두고 추가 분석을 계속 해나가면서 타이밍을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지하실이잖아, 이제. 네, 거기에서 발생된 장대음봉 지하실이란 말이야. 지하실이지만 내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지. 살 타이밍이. 그 부분을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장대 양봉과 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 역시 이 동일한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동일하게 마이너스, 기준점을 동일하게 잡고 네, 이 접근을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20일이 기준인 거지, 그지? 20일 기준으로 덮었냐, 못 덮었냐. 네, 그래서 20일보다 더 많으면.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여기에서 설명 안 한 것 중에 음, 거래량이 500%냐 또는 300%냐 아니면 1000%냐 아니면 5000%냐 3000%냐 이렇게 뜰 수도 있잖아. 네, 엄청난 거래량이. 그러면 그 재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장대 양봉인 거지. 음,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까지 해서 공색의 매매법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한 거고 해서 기본편을 끝마치려고 하는 거야. 네. 질문은